네, 허다윤 양의 어머니 소원 다 이루어지길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부 강동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고 또 궁금하신 점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자, 문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인양 작업 전체는 좀 순조롭게 된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 목포 신항까지 지금까지 뭐 와이어에서 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세월호랑 뭐 바지선과 문제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네. 13m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세월호를 13m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포 신항까지 끌고 갈 선박이 이제 반잠수식 선박인데 예. 그 잠수식 선박이 수심 9m까지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높이가 22m니까 이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옆에 높이가 22m 그렇죠. 이거죠. 네. 잠겨 있는 그렇죠. 부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22m니까 이 9m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13m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중으로 이제 제킹 바지선에 고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네. 그리고 내일은 세월호를 받쳐 올려줄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곳까지 예. 이 안전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옮기기까지는 이제 반나절 일정 더 소요될 전망이고요. 네. 단순하게 시간만 계산하면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 시점 25일인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수 중에 실었다 그러면은 예. 바로 목포 신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아, 바로 그렇습니까?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와이어 그리고 리프팅 때 썼던 장비를 제거하고 네. 이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 사이에 고박을 굉장히 많이 묶어놓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제거하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m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이제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을 하고 네.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다시 고정하는 작업이 아. 3일 정도 걸립니다. 어휴. 그러니까 이제 목포 신항으로의 출발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뭐 다 들어 올렸다고 해서 네. 일이 금방 되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단 말이죠. 목포 신항까지 가는 거는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시간 맞습니다. 얼마 안 걸릴 것 같네요. 그거 맞습니다. 자체는. 이 정확한 거리는 이제 87km 정도 나오는데 예. 배로 가는 시간은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야 되니까 네. 한 20시간 정도 걸릴 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뒤에 출발은 이제 하루 뒤에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목포 신항으로 하역 준비를 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데 또 하루가 걸려서 예. 이르면 이제 4월 4일 음. 거치 공정 그리고 인양 공정이 전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인양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들어 올리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올리고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이렇게 하느냐. 네. 이거 뭐 그동안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월호에 대한 관심 물론 있겠지만 예, 예. 인양한다는 그 얘기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의심이 들 만도 한데 네. 사실 일단 인양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인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과 정부의 갈등이 이제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을 하기로 한 게 1년이 걸렸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아. 침몰한 후에 인양을 하기로 처음에 결정한 게 반대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일단은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서 아. 실종자들 찾아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예. 인양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2015년 4월이 돼서 이제 최종 인양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 당시 정부는 인양 작업을 1년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물론 당시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6월에 이제 인양을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이 3월이니까 1년 가까이 더 걸린 겁니다. 네. 네. 자, 이에 대해서 해수부랑 상하이 셀비지 측은 3가지 이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세 가지나 됩니까? 예,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잔존유 회수 문제입니다. 아. 세월호 안에 남아 있는 이제 기름을 제거하는 네. 작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네. 상하이 셀비지 측이 처음에 해수부로부터 받았던 자료보다 예. 훨씬 더 많은 잔존유가 있어가지고 아. 그걸 제거하는데 한 달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력 문제인데 이 상하이 셀비지는 당초 인양 방식을 천안함을 들어올렸던 방식이 이제 플로팅동 방식, 이 대형 크레인에 예, 와이어를 묶어서 올리는 예, 거죠. 그 방식을 아. 이제 준비를 근데 했었는데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규모가 천안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네. 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준비한 부력제가 부족해서 예. 중국에서 또 부력제를 갖고 오는데 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형 문제인데 세월호 선미가 위치한 지형이 가서 보니까
네. 단단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선미를 들어올리려는 이 공간을 찾아내는데 5개월이 추가로 걸렸다고 합니다. 그거 찾는 게 5개월이나 그렇습니다. 걸립니까? 공간을 찾고 또 파는데 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결국 이런 모든 시도가 결국 지난해 11월에 플로팅동 방식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 방식인 이 두 대의 바지선을 이용한 텐덤 리프팅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 예정보다 거의 1년이 늦어지게 그럼 됩니다. 방식이 바뀌면서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1년이 더 걸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자, 그렇단 말이죠. 아까 그 미수습자 예. 어머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양을 아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고 원인도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양 작업이 제대로 돼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갖 억측도 난무하고 세월호가 자체가 일단 물속에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렇게 그때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세월호가 이제 그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확한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과적이었느니 뭐 기계 결함이었느니 뭐 심지어 잠수함 충돌 사고까지 있지 그런 않았습니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선체 균형에 필요한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뭐 물론 그 세월호가 올라올 때 처음에 보였던 부분이 스테빌라이저인데 예. 그 반대편 부분, 그러니까 우연 스테빌라이저는 지금 정확히 돼 있는데 네. 세월호 아랫부분 땅 속에 묻혀있던 좌연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훼손된 상태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침몰 원인이 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나올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